첫 번째 경기 울산현대 대 대구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4-3-3 전형으로 3프레체전에서 주전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체력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에릭은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의 균형을 잡으며 전진 패스 타이밍이 정확하다. 루빅소는 측면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날카롭지만 역습시 복귀 속도가 느리다. 보야니치는 세트피스와 중거리에서 위협적이지만 수비 가담이 약해 중앙 밸런스가 무너질 때가 있다. 문제는 수비 간격이다. 포백 간격이 벌어지고 커버 타이밍이 늦어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많다.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불안해 빠른 침투형 공격수에게 약점을 드러낸다. 홈에서의 공세는 위력적이지만 라인 유지가 흔들리면 경기 후반 리스크가 커진다. 대구는 4-4-2 전형으로 세징야, 정치인, 라마스를 중심으로 빠른 반격 구조를 만든다. 세징야는 전환 타이밍과 침투 시점을 동시에 읽는 플레이메이커로 공격의 중심이다. 정치인은 스피드를 앞세워 울산의 뒷공간을 공략하며 짧은 터치로 수비를 무너뜨린다. 라마스는 이선에서 타이밍을 맞춰 침투하며 세컨드 찬스를 노린다. 강등권 탈출의 절박함이 동기부여로 작용하며 원정에서 더 집중된 경기력을 보여준다. 세징야와 정치인의 역습 타이밍은 울산의 커버 타이밍보다 한 박자 빠르다. 이 한 박자의 차이가 경기의 흐름을 결정할 열쇠가 된다. 이 경기는 체력의 울산과 동기의 대구의 맞대결이다. 울산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수비 밸런스 붕괴가 반복되는 점이 불안하다. 대구는 수비를 내리고 한 방의 역습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려 한다. 세징야의 킬패스와 정치인의 스프린트가 연결되면 울산의 라인은 흔들릴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대구의 집중력과 속도가 울산의 체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FC 서울 대 강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은 4-4-2 전형으로 둑스와 링가드의 조합을 중심으로 점유율 기반 경기를 전개한다. 둑스는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에서 볼을 지탱하고 이선과의 연계를 유도한다. 안데르손은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라인을 흔들며 템포 조절 능력이 돋보인다. 링가드는 개인기와 방향 전환이 뛰어나 압박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탈압박한다. 하지만 일정 누적으로 인해 템포 유지가 어렵고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졌다.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면서 빠른 전환이 쉽지 않다. 결국 전반 초반에는 점유를 우선하며 신중한 경기 운영을 택할 것이다. 강원은 4-4-2 전형으로 김건희의 제공권과 김대원의 돌파에 의존한다. 김건희는 박스 안에서는 강하지만 연결 패스가 단조로워 전방 유지가 어렵다. 김대원은 빠른 침투를 시도하지만 체력 저하로 후반엔 움직임이 둔해진다. 서민우가 중원 커버를 맡지만 일정 누적 탓에 전진 템포가 떨어졌다. 빌드업보다 빠른 전환을 선호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공격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라인이 낮아지며 박스 앞 공간을 내주는 경향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측면 의존도가 커지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졌다. 양팀 모두 체력적 부담 속에서 템포 조절이 핵심이다. 서울은 둑스 링가드의 연계를 통해 점유율을 잡겠지만 공격 전환 속도는 제한적이다. 강원은 빠른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전방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세컨드볼 싸움에서 명확한 우위가 없으며 전반은 탐색전 형태로 흘러갈 전망이다. 결국 안정적인 운영 속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고 득점이 적은 흐름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경남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천은 4-4-2로 수비 전환은 빠르지만 공격 리듬이 끊긴다. 무고사는 여전히 박스 안에서 위협적이지만 활동 반경이 좁다. 제르소는 개인 돌파는 좋지만 전환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 연결이 끊긴다. 이명주는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전방과의 거리감이 벌어져 정확도가 떨어진다. 공격 템포가 끊기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적고 유효 슈팅이 줄었다. 측면 전환이 둔해 찬스가 박스 외곽에서 끊기는 장면이 많다. 세트피스를 제외하면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다. 경남은 3-4-3 전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하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 카릴은 제공권에서는 강하지만 전방 연결이 느리고 템포가 무겁다. 브루노 코스타는 하프스페이스에서 버티지만 결정적 패스가 부족하다. 헤나는 활동량은 많지만 세컨드볼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중원 템포가 느리고 공격 수비 간 간격이 넓어지는 문제가 있다. 측면 크로스 빈도는 높지만 박스 안 숫자가 부족하다. 공격 효율이 낮고 점유율 대비 찬스 전환율이 떨어진다. 두 팀 모두 공격 완성도에서 고민이 많다. 인천은 전환 템포가 느려 찬스 창출이 어렵고 경남은 볼 점유는 높지만 위협이 부족하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고 중원에서의 패스 순환이 중심이 될 것이다. 경기 전체적으로 느린 템포 속에 안정적인 운영이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서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흐름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 네 번째 경기 대전 시티즌 대 포항 스틸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전은 4-4-2 전형으로 공격 템포와 전방 움직임이 절정에 달했다. 주민규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하며 박스 근처에서 한 박자 빠른 슈팅을 시도한다. 에르난데스는 측면 돌파 후 컷백 타이밍이 예리하고 순간적인 가속력이 뛰어나다. 마사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축이다.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지고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아졌다.
주민규가 내려와 연계할 때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전개된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와 템포 모두 상승하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다. 포항은 3-4-3 전형으로 점유율 중심의 전개를 선호하지만 결정력 기복이 크다. 이호재는 제공권은 강하지만 활동 반경이 좁다. 주닝요는 2선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진다. 오베르다는 템포 조절은 안정적이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다. 세컨드라인 복귀가 늦어 수비 시 공간이 쉽게 벌어진다. 3백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측면 뒷공간이 자주 열린다. 특히 원정에서는 라인 유지가 불안해 후반 실점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템포 싸움의 전형이다. 대전은 전방 압박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공격 리듬을 유지할 것이다. 마사의 템포 조율과 주민규 에르난데스의 연계는 완성형 구조를 이룬다. 포항은 점유율은 유지하겠지만 후방 복귀가 늦어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홈의 분위기와 공격 밸런스를 감안하면 대전이 주도권을 끝까지 잡을 전망이다. 다섯 번째 경기 서울 이랜드 대 충남 아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4-3-3 전형으로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가 안정적이다. 아이데일은 좌우 전환 속도가 빠르고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가브리엘은 하프스페이스 연계와 순간 침투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에올레르는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정교하며 공격 전개의 중심이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템포를 높여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전방 압박 라인이 촘촘하고 경기 후반에도 체력 유지가 좋다. 세컨드 찬스에서도 리듬이 끊기지 않아 공격 효율이 꾸준하다. 충남 아산은 3-4-3 전형이지만 내부 분위기가 매우 불안하다. 감독 공석과 임금 문제로 인해 팀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 은고이는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지만 지원 타이밍이 늦다. 김승호는 커버 플레이는 있으나 전환 속도와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손준호는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상대 압박에 쉽게 끊긴다.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커버 타이밍이 느리다. 경기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실점 패턴이 반복된다. 이 경기는 동기부여와 팀 결속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서울 이랜드는 홈에서 초반부터 압박으로 경기 리듬을 잡을 전망이다. 아이데일과 가브리엘의 연계는 중원을 장악하며 빠른 전환을 만든다. 에올레르의 돌파는 후반 체력이 떨어진 아산 수비를 완전히 흔들 가능성이 크다. 이랜드가 경기 내내 템포를 유지하며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